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 37년 동안 대학 교수, 특히 이제 법학을 강의하는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법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법률상식 특강, 거창하지만 실제 생활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 하게 되면 사회규범의 하나입니다. 사회규범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규범이죠. 사회규범에는 종교와 도덕과 법규범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종교와 도덕은 강제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규율하는 규범이고, 그 다음에 도덕은 인간의 마음을 규율하는 규범이라고 한다면, 법은 인간의 몸,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소위 인간이 정한 인정법이 아니고 자연이 만든 법이라고 할까요? 뭐 자연법 조과도 그런 것이고, 실정법은 실제 사회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을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소위 자연법은 실정법에 비해서 비교적 정의에 더 가까운 그런 법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연법에 반하는 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법에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가 정의구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질서유지입니다. 정의구현을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질서유지는 두 번째인데, 그렇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질서유지, 법적 안정성을 먼저 기한 다음에 정의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정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성문법은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문화된 법조문의 형식을 갖춰서 국가가 법으로 만든 것을 말하죠. 그 중에 헌법은 최고의 법이고 국민이 만들었다. 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성문법이고, 그 다음에 보통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경 이와 같이 명령은 중앙 단독제 행정관청이 말하는 법이다. 규칙은 중앙 합의제 관청, 어떤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그런 관청은 규칙을 만듭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만드는데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어떤 헬센이 말하는 것처럼 법적 단계설,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부터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하위법의 순으로 이렇게 법 위계질서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또 법률은 명령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범인 그 법을 만드는 그 명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은 관습법과 조리가 있는데, 관습법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에 오랫동안의 관행과 관례가 지속되다 보면 그 관행이나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기가 있습니다. 그때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습법은 앞서 살펴봤던 그 성문법이 없을 때 이런 관습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법이 없어. 그러면 그 마을이나 그 조직이나 그 직장에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관례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관례나 관습이 나쁜 악습이라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조리입니다. 조리는 법 원칙, 법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습법도 없다, 그러면 조리에 따르는데, 보통
나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법은 성문법과 관습법을 말한다면 원칙은 여기 말하는 조리를 말합니다. 법적 상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일반 원리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원칙을 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할 때 성문법도 없다, 관습법도 없다, 재판 못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하면은 피고나 원고도 인정하고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옥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 적용 우선순위 1순위가 성문법이고 2순위가 불문법 중에 관습법, 그 다음에 3순위가 불문법 중에 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치주의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듣고 있죠. 이 법치주의는 법률의 지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국회의 생각, 의사는 법률로 나타납니다. 법률로 국회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부의 의사는 행정, 법 집행으로, 사법부인 법원의 의사, 생각은 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날 때 이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이런 생각들이 서로 다르다고 할 때 최고의 의사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이 행정이나 재판을 지배한다. 즉 법대로 행정하고 법대로 재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본래의 법률의 지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는 합헌적 법치주의로 최근에 옮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권력 분립을 해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기만 하면 그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대로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을 하고 재판하는 사법만 하면 법치주의라고 봤습니다. 형식적으로 다른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든 대로 내가 했다.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의 모양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법치주의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 법률,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그보다 더 상위법인 헌법에 정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법률만 진정한 의미의 법이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만이 실질적으로 법치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와 탄핵심판제도입니다.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예를 든다면은 지난 1997년도인가요? 동성동본 금호 조항 때문에 만여 쌍 이상의 부부가 혼인신고를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 행복 추구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그보다 하위법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 민법 그 동성동본 금혼조항 때문에 불행하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법률심사,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 즉 민법의 금혼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구해서 드디어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위헌이 돼서 지금은 친족 8촌 이내는 결혼하지만 그 이상의 소위 친족 간에는 동성공무원이라도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탄핵심판제도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국가의 직무를 행사하는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도 일종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절차적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 법치주의, 실제라기보다는 실체적인 법치주의는 소위 어떤 공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전부였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절차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 권력 행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가? 그런 절차를, 그런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참작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도 하고 정책 결정도 하고 법도 만드는 것이 절차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100%의 완전한 법치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